여러분, 오늘은 사업계획서 작성하기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회사를 창업한다는 거,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창업을 왜 해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창업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게 명확해야 돼요. 여기 사진을 보면요. 과거에 텔레비전, 자동차, 라면, 도시락통, 전자시계, 이런 그림들이 보이죠? 사진들. 이런 것들이 왜 탄생이 됐을까요? 이런 제품들은 누가 왜 만든 걸까요? 세상에 많은 창업 사례들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을 만들게 되면서 발생했던 경우가 많아요. 이 TV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컬러 TV가 아니었어요. 흑백 텔레비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TV가 인기가 많아지고 기술이 조금씩 개발되면서 컬러 TV 보급을 해야겠다 라고 이제 기업가가 생각을 한 거죠. 사람들이 좀 불편했던 그런 욕구들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컬러 텔레비전을 개발하게 된 거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너무 자동차가 모든 가정에 자동차가 없는 가정이 없잖아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대중교통이 훨씬 더 많았죠. 근데 요즘은 집에 한 대 혹은 두 대 이상의 차가 있는 가정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과거에 현대라는 기업도 자동차를 처음에는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만드는 기술이 없었죠. 그래서 미국이라던가 일본이라던가 기술력을 제휴해가지고 개발하다가 결국에는 현대자동차에서 포니원이라는 자동차를 개발을 했죠. 그리고 자동차가 생기니까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놀러 다니는 거잖아요. 경부고속도로도 생기고 전국적으로 도로도 깔리고 자동차도 그만큼 많아지고 경제가 좀 성장이 되는 거죠. 지역 경제 발전도 되고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여행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 자동차가 생겼고 도로가 깔리고 그러기 때문에 세상이 많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상의 어떤 그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창업가인 거죠. 이런 창업 아이템, 어떤 제품을 개발해서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이윤을 추구하고 기업의 어떤 그게 목적이잖아요. 노동자도 고용하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굉장히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내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계획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대로 된 회사 하나만 만들어도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삼성, LG, 현대, SK가 만약에 없었더라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어떤 나라일까요? 2018년 코리아 스타트업 컴퍼니 랜드스케프라고 써져 있네요. 일종의 스타트업 지도인데요. 각 분야별 커머스, 광고, 라이프스타일, 에듀테크, O2O, 게임. 여러분 여기서 O2O는 혹시 어떤 단어인지 알아요? 온라인 있잖아요. 온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그런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배달 음식 있죠. 여기 보이네요. 우아한 형제들, 배달의 민족. 온라인 스마트폰 가지고 주문을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100% 온라인으로. 이런 사업들을 O2O 비즈니스라고 불러요. 근데 스타트업은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 뭔가 출발하는 건데 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뭔가 새로운 아이템이라던가 사업 같은 것들을 출발시킨다는 뜻이에요. 잘 되게 만드는 거죠. 스타트업. 근데 스타트업 하면은 떠오르는 어떤 단어나 이미지 그런 거 있어요. 출발하니까 어때요? 뭔가 확실할까요? 과연 우리 회사가 이 아이템 가지고 성공할 것인지 아니면
실패할 것인지, 돈을 과연 벌 수 있을까, 사람들은 우리의 제품을 사용할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스타트업 하면은 불확실성, 하지만 뭐 긍정적인 면도 있어야겠죠. 확장성, 규모가 커진다거나, 이 배달의 민족망 같은 경우도 뭐 처음에는 뭐 치킨집, 뭐 중국집, 이런 대중성 있는 식당들로 시작을 하다가 뭐 없는 게 없잖아요. 요즘은 한식, 분식, 뭐 하다못해 이제 프랜차이즈, 그리고 모든 가게들이랑 이제 제휴를 해가지고 웬만한 배달은 다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문제 해결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혁신, 기술적인 혁신이 될 수도 있고요. 서비스적인 혁신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기술적인 혁신은 뭐 온라인 기반이라는 거 외에는 특별히 기술적인 혁신이라는 느낌은 아직 들지는 않아요. 근데 이 서비스 혁신은 확실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서비스 정신, 마인드, 뭐 배달 문화, 이런 것들. 여기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이 있는데요. 뭐 엄청 많아요. 여기 있는 회사들도 굉장히 인지도가 조금은 있으니까 여기 지금 스타트업 지도에 실렸겠죠. 근데 선생님이 봐도 반도 몰라요. 뭐 한 번이라도 사용을 했거나 그냥 들어는 봤다 하는 정도의 회사들은 여기 뭐 당근마켓, 여기 중고나라 물품 서비스 업체죠. 블랭크, 이건 뭐 이제 이것도 뭐 좀 유명한 이제 뭐 쇼핑몰로 시작해서 이런 미디어 쪽 회사로 알고 있고요. 블랭크, 와그라는 어플 혹시 알아요? 이거 이제 뭐 액티비티, 뭐 놀이동산, 뭐 자유이용권 뭐 할인해주고 그런 어플 서비스예요. 선생님도 뭐 이용은 안 해봤는데 들어는 봤어요. 또 뭐 집답, 집 청소해주는 서비스죠. 오늘의 집은 집안의 그 인테리어 SNS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집 꾸민 것들을 올려주고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가 이루어지면서 뭐 물건 같은 것들 정보도 얻고 그런 뭐 선생님도 관심 있는 그런 어플이고요. 펫다, 이건 뭐 애완 그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어플로도 이제 굉장히 애완 서비스 치료해주는 그런 어플이죠. 뭐 패스트 캠퍼스, 이건 뭐 이제 교육 쪽 정보라던가 강의 연결해주고 그런 어플이고요. 우아한 형제들이 이제 배달의 민족이에요. 청소연구소, 이것도 이제 방문 청소 서비스인 거죠. 포잉은 그 레스토랑 음식 뭐 저렴하게 뭐 쿠폰이라던가 할인, 맛집 같은 것 정보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어플이에요. 또 보자. 야놀자, 이거는 이제 숙박 서비스 어플이고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한 기업들이에요. 하지만 여기 한국 스타트업 지도에 들지 못했던 스타트업 기업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생기고 없어지고 그랬을까요? 그리고 어떤 위험이라던가 위기를 겪었을까요? 스타트업에 관련된 영상을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당신의 새로운 도전을 축하하는 의미로 술을 준비했습니다. 잠깐, 딱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은 이 10잔 중 한 잔은 마시면 큰 고통이 따르고 죽음에까지 이르는 청산가리가 담겨져 있는 술잔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시겠다고요? 그렇다면 이 3잔 중 한 잔에 청산가리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민되시죠? 독이 든 술잔은 망설이지만 창업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상인 창업 지원을 받은 점포의 1년 이내 휴폐업률은 26.3%, 3년 이내 휴폐업률은 59.3%였습니다. 창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화제인 백종원의 그러면 골목 식당을 나를 보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용납 창업자들이 시킬 수 있는 나옵니다. 맛을 찾아내는 시청자들의 맛이 없잖아.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 여러 이유로 맛도 창업을 비싸. 하게 이거 됩니다. 누가 먹어? 무모한 도전과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모한 도전은 말 그대로 무모한 도전이며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철저히 준비하고 음식점이라고 하면 음식을 먼저 마스터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때의 상황에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상치 못하게 상권이 죽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리스크입니다. 저 역시 어릴 때 무엇이든 도전했습니다. 갑자기 이거다 싶은 아이템이 꽂히면 좋은 장점만 보고 그 아이템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업은 아이템만으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직원관리, 유통, 홍보 등등이 막혔던 것입니다. 그랬던 이유는 제가 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빨리 성공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언론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빨리 성공을 해서 세상의 인정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살아보면 시간 되게 깁니다. 천천히 준비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같은 아이템으로 선수 칠까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늦게 시작한다고 해서 성공하지 못한다면 반대로 빨리 했어도 후발주자한테 지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실패했어도 나는 달라,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치고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합니다. 또 다른 실패 요인 하나는 차 살 때의 경우와 똑같습니다. 5천만 원 있다고 하면 7천만 원짜리 차를 보는 것처럼 5천만 원 있으면 보통 7천만 원짜리 사업을 알아보고 다닙니다. 창업하고 바로 수익이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몇 달은 홍보 기간으로 버텨야 하는데 그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5천만 원 있으면 그 안에는 분명 몇 달 버틸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독이 들어있다고 하면 빛깔을 보던 냄새라도 맡아보게 됩니다. 창업도 제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시작합시다. 오늘 영상 요약. 술인지 독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다시 돌아보자. 영상 보니까 어때요? 이 창업이라는 거, 창업을 시작하기 전에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술인지 독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다시 돌아보자. 철저히 준비하고 분석하고 창업을 시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계획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스타트업 하면은 어디가 떠오르나요? 미국이죠. 실리콘밸리. 애플, 구글, 페이스북 뭐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럼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사업 성공률이 1%밖에 안 되는 거 혹시 알고 있었어요? 회사가 100개 생기면은 한 개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도요. 그 우리나라는 어떻겠어요? 우리나라는 더 심하겠죠? 근데 그 실패의 그 원인 중에 여기 지금 통계 조사가 나온 게 보면은 그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제품을 굳이 만들어서 실패한 사례죠. 자금 부족, 무리하게 아이템을 확장한다거나 이런 점포를 확장한다거나 돈이 부족한 거죠. 팀원 구성 문제, 사업을 할 때 동업을 한다거나 좋은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팀 불화, 협력이 안 돼.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방향이 다른 거예요. 아, 내 판단은 이게 내 판단이 맞지, 네 판단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서로 소통을 통해서 조율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경쟁의 뒤짐. 지금 생각나는 기업이 LG전자예요. 그 LG 휴대폰 사업. 지금 중국이 어때요, 지금? 화웨이라던가. 지금 거의 삼성이랑 애플을 지금 너무나 하고 있어요, 지금. 화웨이라는 회사 자체가.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이 많은 건데요. LG 같은 경우는, 이건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인데, 스마트폰 사업 접어야 돼요. 이제 더 이상 경쟁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빨리 그 CEO가 판단을 빨리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변화에 실패하는 거. 지금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해요. 없어지는 게 있고, 새로 생기는 게 있고,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양되는 산업이 곧 나올 테고요. 그 반면에 또 새로 부각되는 사업도 나타나고 있죠.
온라인 언택트 사업이 지금 이제 뜨고 있죠. 선생님도 지금 온라인 강의하고 있잖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이렇게 스타트업, 회사를 창업해서 성공시키는 게 그만큼 어려워요. 여기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공부가 될 만한 좋은 사례를 가지고 왔어요. 중국의 공유경제 스타트업 오포라는 회사인데요. 자전거를 공유하는 거예요. 이 회사가 엄청나게 단기간에 성장한 회사거든요, 중국에서. 근데 여기 사진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KT 스퀘어. 우리나라 KT랑 업무 제휴를 해가지고 자전거를 공급하기로 했어요. 이게 2018년 4월 세계 1위 공유 자전거 서비스 오포랑 공유 자전거 서비스 그 상용화를 업무 협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불과 2년 뒤 반전이 일어났어요. 보세요. 딱 이 사진 보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굉장히 자전거가 쌓여져 있죠. 이 자전거는 왜 여기 쌓여져 있는 걸까요? 버려진 것들일까요? 무슨 자전거 쓰레기장 같은데? 맞아요. 이 사진에서 보여진 것처럼 잘 나갈 때는 이 기업 가치가 5조 슈퍼스타였던 회사의 그 CEO가 2020년 현재 파산하고 잠적했어요. 그리고 이 소비자 보증금 3,400여 원 채무 상태이고요. 현재 소비자들은 이제 이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기업 가치가 5조나 되는 공유경제 스타트업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워크시트 과제로 한번 조사해서 알려주세요. 회사가 성장하고 성공하는데 굉장히 단기간 내에 이뤄질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기업이 망하는데 진짜 한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창업을 할 때,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처음에 창업자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불평, 불만이 무엇이며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세상의 트렌드는 어떻게 바뀌고 있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판단하고 결정하고 사업에 몰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기본 요소 6가지가 있는데요. 좋은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 일단 쉽고 간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한테 이 사업계획서를 보여줄 거예요?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자기 스스로를 설득해야겠죠. 자기가 만족해야지 나랑 같이 일할 사람들, 우리 회사에 투자할 사람들에게 이 사업계획서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자금을 끌어오고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쉽고 간결하게 전달이 돼야 돼요. 장황하게 글로 설득하기 쉬워야겠죠. 또 성공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우리 회사의 역량, 회사의 구성원들, 사장들, 직원들이 어떤 역량, 직원들이 어떤 역량과 열정이 있는지 그게 이 사업계획서 안에 드러나 있어야 돼요.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아이템으로 우리는 꼭 성공할 수 있다. 이게 비춰져야 돼. 이런 것들이 비춰져야겠죠. 그러니까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막연한 비전이 아니라 그럴듯한데 이거는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어야겠죠. 현실적인 비전도 어느 정도 제시가 되어야 돼요. 그 현실이라는 것은 수치를 말하는 거겠죠. 통계라던가.
조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차별화가 있는가. 지금 시장에 이런 서비스는 없어요. 이런 제품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 거죠. 차별화. 이런 것들이 사업계획서 안에 드러나 있어야 돼요. 또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예상 수익. 우리가 이 서비스 제품을 개발해서 단기간 내 뭐 1년이라던가 2년이라던가 이 정도 수익을 거두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투자자가 1억 원을 투자했어요. 그럼 그 투자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돈을 투자하겠어요. 우리가 3년을 시간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익을 내 가지고 원금, 이자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는 주세요. 라고 이제 계약 조건을 걸겠죠. 근데 1년이 지나도록 수익을 못 내고 돈 한 푼도 못 벌어요. 그럼 투자자들이 어떡하겠어요? 투자금 달라고 하겠죠. 회수하겠죠. 그렇게 되면 회사가 망하는 거죠. 자금이 없으니까. 자금이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건비 줘야죠. 제품 개발해야 되죠. 광고해야 되죠.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사장은 뭐 월급 안 받고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직원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수익까지도 다 계산을 해둬야 돼요. 또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우리 사업의 부족한 점은 현실을 직시하고 능력이라던가 역량이 부족한 면이 있다면 어떻게 채울 것인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이런 점들도 잘 알고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So what? 무엇을 만들 것인가?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어떤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 회사의 어떤 이름인 거죠. 이름. 딱 이 브랜드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 하면은 떠오르는 것은 스마트폰, TV, 전자제품인 거죠. 그럼 우리 회사는 뭐 이름도 잘 줘야겠죠. 브랜드를 만들고 그거에 걸맞는 제품을 개발해내는 거죠. 첫 번째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고객의 니즈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우리 앞서 봤듯이 TV라던가 자동차라던가 라면이라던가 라면 같은 경우도 70년대, 6, 70년대 굉장히 배고팠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밀가루를 면으로 만들어서 튀겨가지고 인스턴트,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라면 싫어하는 대한민국 사람 없잖아요. 그게 과거에 라면을 워낙에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남녀노소, 애, 어른,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라면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한민국이 과거에 굉장히 힘들었을 때 라면이 주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고픔을 해결해 주니까 지금 라면 회사가 어때요? 농심이라던가 뭐 삼양이라던가 이제 글로벌 진출했죠. 한류 상품이 됐어요. 뭐 신라면이라던가 불당면이라던가 대한민국 라면이 지금 글로벌 넘버원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과거에 우리나라의 그 배고픔을 해결해 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인들의 어떤 그 기호식품으로 입맛을 해결해 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 현재 사용자 수는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제품, 뭔가를 서비스를 만들고 개발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사용할 것인지, 우리 물건을 살 것인지 시장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기존 시장에서 서비스가 이미 되고 있는 것들은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세상에 없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내는 것도 굉장히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원하는 것,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고 또 만약에 이 제품 서비스에 도전했을 경우에는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이 사업 계획서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경쟁자는 누구인가? 예를 들어서 이미 1등 기업, 제과 1등 기업이 SPC, 파리바게뜨, 파리크라상, 이 SPC 회사가 지금 1등이거든요. 그럼 뭐 후발주자가 뭐 별로 없잖아요. 생각나는 빵집이 뭐 뚜레쥬르라던가, 아니면 뭐 동네 빵집이라던가, 아니면 뭐 빵집은 아니지만 뭐 빵이랑 유사한 뭐 햄버거 가게, 뭐 피자 가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SPC 파리바게뜨 파리크라상이 단연 1등이란 말이에요. 이 먹거리 사업에서 제과 쪽으로는. 그러면 이 경쟁자를 잘 파악을 해야겠죠. 근데 만약에 진짜 빵집을 오픈을 하려고 해요. 제과 회사를 만들려고 해요. 그럼 과연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는 파리바게뜨와 파리크라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뭐가 다른 제품을 내놓을 것인가? 생각해 봐야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섯 번째,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파이낸스, 재정이죠, 재정.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창업, 사업을 할 때 자금이 있잖아요. 주어진 자금이 1억이에요. 사업을 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제품 개발해야죠. 제품 개발했으면 물건 판매해야죠. 홍보해야죠. 생산하려면 또 공장 지어야 되죠. 또 이거 잘 팔리기 위해서 이제 가게들 임대해가지고 판매하고 종업원 고용하고 이 반복이잖아요. 이 순환이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계획적으로 딱딱 어느 분야에 맞춰가지고 얼만큼 쓸 수 있는지 재무제표라고 하거든요. 그 기업의 돈의 그 순환 구조, 돈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쓰고 얼마를 벌였으며 지금 나가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이 계획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딱 계획에 맞춰서 계산을 해가지고 수익이 나야겠죠. 결론적으로 수익이 나야지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사장도 직원들 월급 주고 뭐 대출 받은 것은 또 대출 원금 상환이라던가 이자도 내야 되고, 만약에 투자금을 받았다면은 또 투자금 회수도 해줘야겠죠. 그래서 수익성, 기업은 수익을 내지 못하면은 결국엔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사업계획서 안에 꼭 들어가야겠죠. 자,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팀워크, 팀의 구성은 어떠한가, 각자 어떤 능력을 갖췄는가. 이 사업이라는 게 사장 혼자서 1인 기업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제품을 개발하면 일단 개발자가 있어야겠죠. 또 개발한 다음에 마케팅, 어떤 식으로 제품이라던가 서비스를 알려야 되잖아요. 홍보 전문가, 마케팅 담당자가 있어야겠죠. 또 돈 계산, 회계, 재무, 사장은 전반적인 것들을 다 경영하고 관리하고 또 기획도 해야겠죠. 영업도 해야겠죠. 알려야 되잖아. 발로 뛰면서 우리 물건이 좋다, 제발 사주세요 라고 영업하는 거예요. 이런 각 파트별로 회사가 분야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고유의 그 영역에 그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리더가 있고 팀원이 있고 그 파티의 그 협력과 협동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려면은 구성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회사가 성장할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것인가 판결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사업 계획서 작성하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준비하는 게 굉장히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꼈죠? 그리고 이어지는 워크시트에서 스타트업의 어떤 그 몰락, 실패의 원인들을 분석해보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